제가 오징어 게임 속 인물들이 모두 선한 인물인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겠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게임 속 인물들이 그 지금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냐? 약자한테는 지랄하다가 강자한테 가가지고 빌빌빌빌 기고, 그렇게 해서 물이 딱 지어지니까는 바로 그냥 살인 저질러 버리고, 게임 속에서 밤에 딱 불 끄자마자 다들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이거는 인간의 선한 모습하고는 한 5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맹자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본성적으로 선한데 그것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가려졌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마음을 잘 꺼내서 갈고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맹자님 말씀이 맞다고 봐. 그 사람들도 사실 그 마음속엔 다 선함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빌어먹을 오징어 게임 속에서는 악해질 수밖에 없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뭐에 대한 비유야? 바로 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표방하고 있는 경쟁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 공정의 탈을 쓴 경쟁이 어떻게 인간을 망가뜨리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인스타에 쓴 글인데 진짜 잘 쓴 글이거든요. 나 이거 진짜 이거는 거의 왁스의 자본론, 롤즈의 정의론에 이제 필적할 만한 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좋아요를 5명밖에 안 눌렀어. 자, 공정의 탈을 쓴 경쟁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경쟁의 형식을 체제의 지배계급, 즉 자본가 계급이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 아주 문제죠. 오징어 게임의 룰 누가 정했습니까? 참가자들이 정했나요? 아니, 그 밖에 있는 VIP들이 정했지.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참가자들을 배려하는 규칙을 세웠을까? 절대 아니죠. 그들은 참가자들을 배려한다기보단 단순히 재미를 위해 획일화된 게임의 규칙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경쟁의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든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셋째, 그리고 그렇게 획일화를 해버리면은 줄다리기, 구슬치기, 뭐야 달고나 게임 이런 식으로 획일화를 시켜버리면은 그 안에서 반드시 소수의 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죠. 여기 현실 문제를 더 해볼까? 우리 80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수능. 너무 이야기가 커진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얘기는 넘어가자. 세 번째 문제 알겠죠? 획일화 속에서 반드시 소수의 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넷째, 그 약자가 약하면 약할수록 생명 유지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점이지. 약하면 약할수록 뭐야? 이건 진짜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진짜 죽는 거야. 진짜 죽는 거라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야? 5번째. 어쨌든 그 경쟁의 방식이 공정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 약자의 탈락이 합리화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이 시스템이 공정한데 그 사람이 죽는 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사람이 죽는데? 오징어 게임의 여러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실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하다가 누가 죽었어. 충격적이죠, 처음에는. 근데 지나갈수록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사실 공정했잖아? 실수하면 죽는 거고 잘하면 살아남는 거고 잘해서 그것까지 살아남으면 돈 받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공정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탈락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6번째, 그 탈락된 약자들과 합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상 비슷한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인 거야. 조금의 능력치, 그 조금의 능력치에서 차이가 나는 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지. 즉,
사실상 그 약자들과 비슷한 스펙트럼에 있는 경쟁에서 통과된 다수의 피지배 계급은 자신의 통과가 운에 가까웠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운 그리고 공정,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거 무조건 운이거든? 실력? 아니야. 이건 운이야. 실력? 물론 실력. 깜짝이야. 깜짝이야. 실이야. 그렇기에 7번째. 약자의 탈락 과정에서 그 합격한 다수를 압도하는 감정이 뭐냐? 방금 탈락돼서 죽은 약자에 대한 연민? 공감? 이런 거 아니야. 그저 생존에 대한 안도감, 다음 경쟁에서 내가 재수 없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남은 경쟁자들에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초반에야 누가 죽고 누가 합격하고 이게 안타깝고 다행이었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거든. 이거는 무조건 운이다. 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방의 죽음을 더 쉽게 생각하고, 어휴, 재수가 없었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붙었을 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저 사람이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거죠. 8번째, 또한 경쟁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지도 수반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해서 실제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경쟁 상대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구슬치기 장면에서 가장 잘 나왔지.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은 공정한 게임입니다 하면서 기계적으로 착착착착착 그냥 짝지어 넣어버리는데 그게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하고 경쟁하래. 왜냐고? 이건 공정한 게임이니까. 그냥 단지 그 사람은 재수가 없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시야가 좁아져. 내 마음을 돌볼 여지도 없고 상대방 마음을 돌볼 여지도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걸 못 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 실제 이 경쟁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실제 이 경쟁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경쟁하는 것인가? 아니, 애초에 사람하고 경쟁하긴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못 봅니다. 이 경쟁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기훈? 아니죠. 저 위에서 보고 있는 VIP들 아닙니까? 그걸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방금 말한 9가지 문제점 모두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 도덕성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속 장면도 떠오르실 거고 실제 우리 삶의 문제도 떠오르실 것이고,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 경쟁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저기 경쟁 속에서 탈락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연민인가? 공감인가? 아니면 다행이라고 여기는가? 나는 왜 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올라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해서 밑바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경쟁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오징어 게임 보고 달고나 먹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